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HSK 선생님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시험 대비 6급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첫 시험 준비 잘 돼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 특강이 새해 첫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달 시험 난이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지난달 12월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듣기 부분이었고요. 이에 비해서 독해와 쓰기는 비교적 평탄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듣기가 가장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전 시험인 11월 시험보다는 그래도 좀 풀만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였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22년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상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12월에 중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1월 시험에서는 12월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늘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특강에서는 듣기, 유사어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어 좀 공부해보고 이에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볼 거고요. 독해 1부분과 독해 4부분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성어와 관용어 유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듣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듣기 유형 한번 유사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띠어오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낚시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띠어오자는 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쥐디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쥐디어는 낚시를 물속에 들이우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낚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동의어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표현 살펴볼까요? 烦恼, 우리 HSK 5급 때부터 많이 보셨던 표현일 겁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란 뜻이죠. 근데 이 표현이 6급 듣기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어로 출제가 되었었을 때는 烦心事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걱정거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저는 이 3번 표현에 매우 강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파오자이나오 할 때 이 파오라는 단어는 내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뒤로 내던지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새까맣게 까먹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오자이나오 라는 표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표현 대신에 띠오자이나오 라고 바꿔서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듣기 부분에 음원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A, B, C, D에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잊어버리다, 왕지 이렇게도 바뀌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애초에 발음이 똑같이 겹치지 않게 출제가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 살펴볼까요?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聚精会神. 이때 쥐라는 단어가요. 또 HSK 4급에서 모이다, 모임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많이 보는 단어죠. 聚会 이런 단어가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 할 때 神자를 붙여서 聚精会神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결국은 集中精神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 말고도 또 다르게 출제가 된다면 全神贯注라는 표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온 정신을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专心致志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시오션양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요 션자를 마음심자로 바꿔서 시오신양싱 이렇게 바꿔서 써주셔도 몸을 다스리다, 마음을 다스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뜻이지만 약간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표현 한번 볼까요? 원래 삐무란 단어가 눈을 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삐무양신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한 이 표현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지금 A, B, C, D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낚시하다라는 띠어위란 단어가 겹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A, B, C, D를 분석할 때 똑같이 겹치는 단어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표현들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띠어위 대신에 아까 봤었던 죄띠어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A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A번을 봤더니 技巧很重要. 여기서 技巧라는 표현은 기교라는 의미죠. 낚시 기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지금 두 번째 B번에서는요. 对眼睛有害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어요. 눈에 해로움이 있다. 눈에 해로움이 있다는 건 눈에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마이너스 체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 C번에서는 可使人 할 때 여러분 이때 使이라는 표현은 랑의 동의어죠. 사람들로 하여금 忘记烦恼 걱정거리를 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D번 후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후라는 표현은 호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수에서는 낚시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 옆에다가 마이너스 체크 이렇게까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이 중에 뭐가 정답이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크립트 딱 보자마자 우리 눈에 띈 게 있습니다. 띠어위가 언급이 된 게 아니고요. 죄띠어가 언급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낚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발음이 똑같이 겹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해석 진행해 볼게요. 죄띠어 시 낚시를 할 때 必须 반드시 聚精会神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시리즈에 있었잖아요. A, B, C, D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표현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까지 더 읽어봐야 정답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这能让人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뒤에 将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将이라는 표현은 바의 동의어죠. 뭐뭐를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将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 이후에 수로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수로로는 抛在脑后 새까맣게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거를 도식화해서 将 A 抛在脑后 이렇게 써주시면 A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抛在脑后라는 표현은 아까 봤던 忘记랑 같은 의미였지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生活和工作中的烦心事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네요. 저희 아까 烦心事이라는 표현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烦心事이烦恼로 바뀌어져서 들어간 10번이 정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유사어들을 아까 앞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답이 10번이구나 라는 걸 비교적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꽤나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겹쳐져서 나온 게 없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띠어위 대신에 아까 위에서 죄띠어 바뀌어져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 대신에 랑으로 바뀌어져서 나왔고요. 忘记 대신에 抛在脑后 烦恼 대신에 烦心事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사어 유형들은 유사어를 모르면 풀기가 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었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저희 독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 1부분은 A, B, C, D 4개 문장들 속에서 틀린 문장 하나를 골라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번 특강 시간에 이 문장이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로진, 오늘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주어 체크 좀 해볼까요? 이 단어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可持续发展 여러분, 可持续发展이라는 표현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 정의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로로 정의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정의의 목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맨 끝으로 넘어가서 더 이후에 들어가 있는 정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时尚风气
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时尚风气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게 어디가 틀린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실 时尚이나 风气라는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좀 있음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단어를 살펴볼까요? 时尚이란 단어는 시대적 풍모, 당시의 풍조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风气도 또 풍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很과 非常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很非常好라고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여기서도 时尚과 风气는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쓰려면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风气를 달아놓긴 했지만요. 风气 대신에 时尚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미 되었습니다. 我们社会生活的 우리 사회생활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일단 앞에 每年的秋冬时节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가을과 겨울 시기에 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이니까 맨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표현은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리고 주어로는요. 无花果, 무화과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成熟了. 여러분 여기서 成熟란 단어 저희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成熟는 성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드므로 농작물이 익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가을과 겨울 시기에 무화과가 익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新鲜的无花果, 신선한 무화과는 含有, 함유하고 있어요. 뭘 함유하고 있냐면 丰富的果糖, 풍부한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줄 한번 살펴볼게요. 味道非常甜甜的, 맛이 매우 달고 营养价值也很高, 영양 가치도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甜, 달다라는 이 표현이 품사가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甜甜的 형용사를 두 번 중첩한 중첩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형용사를 두 번 중첩해서 쓰면 정도가 더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도가 더 심화가 되었다는 건 해석적으로 매우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라는 형용사 漂亮을 중첩해서 쓰면 漂漂亮亮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漂漂亮亮의 의미는 결국 非常漂亮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tn 뒤에 더가 붙어 있거든요. 쌤 여기 더가 왜 들어간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형용사의 중첩형이 수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뒤에다가 더를 붙일 수가 있어요. tn 더, 팡 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더를 붙여서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형용사의 중첩이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형용사의 중첩은 이미 非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또 다른 정도부사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부사라는 건요. 很이나 非常이나 最, 부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도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漂漂亮亮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非常漂亮과 같은 의미인데 앞에다가 很을 또 붙이게 되면 很과 非常을 같이 쓴 이런 잘못된 형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조금 보이시죠? 지금 甜甜的라는 형용사 중첩에다가 앞에 또 정도부사 非常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요. 味道甜甜的 이런 식으로 아예 非常을 빼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非常을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非常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형용사의 중첩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형용사 중첩 앞에다가 정도부사 쓰면 안 된다라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지금 일단 주어부터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앞에 此次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此次라는 표현은 这次랑 같은 의미고요. 이번에江苏国际服装节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江苏는 지명 이름이니까 이번에江苏의 국제 패션 페스티벌에서 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江苏의 국제 패션 페스티벌에서는 충만합니다. 传统特色, 전통적인 특색이 충만합니다. 원래 여러분 충만이라는 표현은요.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뜻이니까 전통적인 특색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뒷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단어 해석부터 해볼까요? 让 뒤에 观众, 관중 들어가 있고요. 时装이라는 표현은 유행 패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独特魅力, 독특한 매력, 마지막으로 领略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또 느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단어를 다 봤었을 때 쌤 단어를 보니까 뭐 대강 관중들이 매력을 느꼈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틀렸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밑에다가 적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랑이라는 표현 뒤에 이대로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요. 현재 랑과 걸리고 있는 표현이 독특한 매력이 되면서 독특한 매력으로 하여금 느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让 무엇으로 하여금 관중 패션의 独特魅力, 독특한 매력으로 하여금 느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매력을 느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매력으로 하여금 느끼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랑 뒤에는 매력이 아니고 사람이 같이 걸리는 표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려면 랑 뒤에다가 观众, 관중만 써주시고요. 수로 목적어 구조로 领略了, 느꼈다, 独特魅力,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지양수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 페스티벌은 충만합니다. 전통적인 특색이 충만합니다. 让 무엇으로 하여금 观众, 관중들로 하여금 领略了, 느끼게 했어요. 时装的独特魅力, 유행 패션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해석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해석이 제대로 안 되셨던 분들은 보면서도 어디가 틀린지 잘 모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게 되면은 확실히 해석적으로 이상함이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해서 독해 1부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독해 4부분 살펴볼게요. 네,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장문 독해죠. 굉장히 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문제를 풀어주시는 부분인데 원래 대부분의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질문의 주요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아서 그 키워드가 있는 해당 문장을 읽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유형이 따로 있는데 성어나 관용어를 물어보는 유형들이 있어요. 성어나 관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은 성어랑 관용어를 모르게 된다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꽤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성어랑 관용어 유형으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居民, 거주민들이 因地制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创造了, 창조했습니다. 这种居住方式, 이러한 거주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당장 문제에서는요. 두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되었던 因地制宜가 가장 아마도 무슨 뜻일 것 같냐 라는 문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표현을 모르게 된다면 당장 이 표현의 뜻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인자죠. 뭐뭐로 인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 지자가 들어가 있고 줄자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제조하다, 제작하다 할 때 다 이 줄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또 적합하다, 적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합해서 보게 되면요.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징이나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게 나오게 되었을 때 정답으로 출제가 어떤 표현이 되었었냐면요. 根据 근거하여 具体情况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选择 선택합니다. 合适的办法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라는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본문이 달라져도요. 이 성어는 또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어 자체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어가 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표현에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进入了海洋 바다에 들어가면 你就要接受 당신은 接受 받아들여야 됩니다. 海洋的一切 바다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요. 阳光灿烂的日子 여기서 찬란이란 단어는 찬란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찬란한 나날도 是你的 당신의 것이고 狂风暴雨的日子 광풍, 광풍이고요. 暴雨는 폭우입니다. 광풍, 폭우가 내리는 날도 당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광풍, 暴雨가 무슨 의미냐? 라고 지금 문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광풍, 暴雨는요. 정말 세찬 비바람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역경 혹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말고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可能遇到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可能遇到的风险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광풍暴雨에 내포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정말 세찬 비바람의 개념 말고도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도 또 쓸 수 있음을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조금 뭔가 깁니다. 人非圣贤,孰能无过? 라는 말이 있는데 很多时候 많은 때에는 我们都需要宽容 우리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해도 지문에서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표현을 몰랐을 때 문제 풀기가 꽤 난감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非라는 표현은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不是의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어질현, 이게 바로 성현이죠. 성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 성인군자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데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뒤에 쇼라는 표현은요. 누구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누군들 과오가 없겠는가? 누군들 잘못이 없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람이 성인이 아닌 이상 누가 잘못이 없겠는가?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답으로 나왔었던 표현들이 每个人都会犯错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실수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犯错라는 표현은 잘못을 저지르다, 실수를 저지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누군들 과오가 없겠느냐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표현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 6급 같은 경우는 단어 암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지 아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실제 시험장 가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